이제 확정적 무효사를 볼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사 법률 관계. 일단은 채권계약. 이 채권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유동적 무효다. 그 무효의 의미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행청구 못한다. 그리고 심화학습으로서 요건 지금 어렵게 나오면 출제되는 거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틀리기 쉬운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계약상 채무 불행 이유로 포인트는 채무 불행 이유로 해제를 못하고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못한다. 언제 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그게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금 같은 경우도 유동적 무효 상태는 못하고 언제? 그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왔죠? 무권 대리에서 나왔었죠. 협력 의무. 자, 매매 계약과 협력 의무를 제가 구분시켜 놨습니다. 허가와 관련되는 거죠. 측면이 다르다. 그래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공동으로 관할관체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이 신청 의무가 뭐다? 협력 의무다.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들. 그 다음에 채권자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왜 채권자 대리권이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거고. 위반의 효과. 그 다음에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근데 비교할 게 뭐다? 계약금. 계약금의 기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그거 비교해서 해주시고 또 협력 의무와 매매계약 급부 의무. 매매계약 급부 의무가 뭐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구체적으로 배당권 이전 의무 또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협력 의무는 동시인 관계가 아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복습한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법 이론적으로. 그래서 가급적 제가 고민한 끝에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학습이 정답입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은 유효하다. 독특하다고 했죠. 그 유동적 무효의 그 토지거래 허락의 특징 때문에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미 제가 유동적 무효지만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에 기초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자, 해약금액 해제, 유동적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과연 해제가 가능할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하지만 해제할 수 있다. 그게 당사자 의사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락 신청 및 관할관청 허가가 이행에 착수냐? 그렇지 않다. 다 잘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십시오. 결국 암기입니다. 제가 제 암기 편의를 위해서 하나씩 분해서 설명했는데 결국은 암기입니다. 자, 그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확정적 무효, 무효 사유가 처음부터 배웠죠. 허가 배제 잠탈. 그 다음에 관할관청이 허락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되면 당연히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그 관할관청 신청이 신청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체에 하자가 없었는데 불허가 처분이 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허가 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지금 공동 신청인데 일방이 타인의 명예를 위조해서 일방 신청. 그럼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죠. 신청이 적법하지 않아서 불허가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게 주의할 점입니다. 자, 국토기획부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 예컨대 공동 신청 등인데 다른 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지 만약에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거래허가 신청을 해서 이건 적법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불허가 처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거래허가 신청,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신청을 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적법해야 한다. 이게 좀
주의할 점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하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모두 나 협력할 의사가 없어. 양쪽 다가 명백하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네 번째,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일방의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 자, 매매계약을 전제를 했을 때 일방의 채무가 이행 불능이 명하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가 금전을 지급하는 것에서는 이행 불능은 없습니다. 이행 지체만 있고.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이행 불능 명백하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목적물의 멸실, 훼손, 수용 등의 이유로 이행 불능이 명백하고 상대방 또한 이 거래계약을 존속을 해서 재산권을 넘겨받을 의사가 없음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전제라고 한다고 했죠? 금전 채무는 이행 불능이 없었어요. 돈 지급하는데 이행 불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행 지체만 있어요. 이행 지체는 가능한데 안 하는 거고 이행 불능은 못 하는 거예요. 예컨대 목적물이 멸시되면 어떻게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걸 떠오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용 부담의 법리나 배우시거나 이행 기책사가 있는 이행 불능할 때 정보배상 청구권 배울 텐데 그런 경우에 상대방도 계약이 유효하면 존속을 해서 가름하는 어떤 청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야, 나 이거 받을 의사가 없어. 그 얘기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야, 어차피 내 재산권 이전 못 받으니까 그냥 계약 끝내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약을 존속시켜서 내가 못 받으니까 차라리 나 안 하는 걸로 할게. 없던 걸로 할게. 그런 경우다.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약정 기간. 보통의 경우는 매매계약서 쓸 때 토지거래 허가를 접근하는 때 언제까지 허가를 받는 날을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해결책도 기재를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인데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로 확정적으로 무효되냐? 그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 사정만으로 허가 신청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걸 할 수 없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뭘까? 계약서에 써놓은 겁니다. 언제까지 허가를 받는다. 만약에 그때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이유가 이유 불문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언제까지 허가를 받기로 하는데 그때까지 관할 결정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매매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다. 그런 특별한 약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시킬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 그런 경우입니다. 효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확정적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과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무효 주장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적 신문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말장난 같은데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대신에 무효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불법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등의 방법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효 주장한다고 해서 배상責면제는 아니고 무효는 주장하고 만약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 별도로 부담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은 그래 무효 맞는데 대신 너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책임에서 돈으로 책임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냐면 자, 토지거래는 나중에 부동산 권법에 국토계획법 보시면 지정을 해요. 일정 기간 지정하고 하는데 기간 1년 정하는데 1년이 도가기 전에 해지할 수도 있겠죠.
해제를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또 하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해요. 1년 단위거든요. 지금 뉴스에서 요즘 조만간 서울시장이 허가를 지정기간 만료됐을 때 다시 재지정을 하는데 이미 서울시장은 아직도 투기 방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정할 의사를 표력했습니다.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 요것도 잘 나옵니다. 해제하거나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중간에 해제를 하는 거고요. 허가기간 지정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계약은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부활되는 거 아닙니다. 유효가 되는 거 아니다. 요것도 잘 알겠죠. 이게서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 경우 이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적 유효된다.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하는 건데 확정적으로 무효된 전제에서 이러한 사유 발생하게 되면 이미 무효가 된 게 유효로 된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에 있어서는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나름 고민 끝에 좀 쉽게 하려고 설명하려고 이제 정상적인 과정들을 설명했던 건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저도 사실 이해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감으로 익히는 겁니다. 토지거래의 특징을 포착을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자주 보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쉽게 더 해드릴 수 있는데 아직 제 능력 부족인지 여기까지 최선이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좀 나왔던 지문들을 참 기계적으로 잘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 30회 페이지 98쪽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하겠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만이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문제의 이제 전제 조건 단 거예요. 확정적인 무효가 된 상태가 아니다. 그 얘기는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 관계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나왔는데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답은 지문은 5번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미등기 전매 그리고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계약서를 전제한 허가를 받았고 등기가 경매했는데 그 효력이 인정되느냐가 정답 지문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자,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끊겠습니다.